함께라면 좋은 친구 M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군산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이종유입니다. 이 토론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사항에 의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군산시장 후보자 3분을 모셨습니다. 어느 후보자가 군산시를 이끌 적임자인지 토론회를 통해서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군산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좌석 순에 따라서 후보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 결정했습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이근열 후보입니다. 다음은 기호 4번 무소속 나기학 후보입니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강임준 후보입니다. 기호 5번 최남덕 후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토론에 초청하지 않았고 이 토론 방송이 끝나고 최 후보의 방송 연설회가 이어집니다. 그럼 토론 방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들의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공통질문, 공약검증 토론, 두 번째 공통질문, 그리고 후보자 주도권 토론, 마무리 인사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방송은 전주 MBC 유튜브 채널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조 연설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이근열 후보부터 듣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산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군산시장 후보 이근열입니다. 4년 전입니다. 그때는 어려운 길이고 욕먹을 게 뻔하지만 제가 민주당을 탈당한 이유는 저런 사고방식으로는 군산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이유 하나뿐이었습니다. 이런저런 미련이 남았지만 현실이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토론이니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의 살림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손실을 최대 4천만 원 지급하고 군산의 허리인 흥남 사막 문화동 일대를 재개발하여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하고 영동중앙로, 나온지곡, 조촌경암, 삼북해망로, 대학로에 공모사업을 통한 7개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장사하기 편한 군산을 만들겠습니다. 오늘 그 의지를 보여드릴 테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호 4번 무소속 나기학 후보입니다. 시간은 역시 1분입니다. 사랑하는 군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의 4번 타자 나기학 군산시장 후보입니다. 저 나기학은 군산 시민들께 헌신하고 봉사하자는 각오로 시장선거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군산 시민이 추대한 후보 저 나기학은 엄중한 책임감과 시정교체에 무거운 사명감을 느낍니다. 특히 시정교체를 열망하는 시민의 큰 지지와 격려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시정교체의 사명은 저 혼자 이룰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단결해 함께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존경하는 군산 시민 여러분, 현재 군산시가 처해 있는 현실,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바라는 민심은 저 4번 타자 나기학과 그 열망을 모아 이제 군산 시민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군산 시민과 함께 반드시 시정교체를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강임준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군산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군산시장 후보 강임준입니다.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 강임준 4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청와대, 국회, 정부 수없이 다녔습니다. 그 결과 군산의 낡은 산업 구조를 미래산업인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중심 산업으로 재편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재가동됩니다. 군산사랑 상품권으로 지역상권 살렸습니다. 전북대병원 해결했습니다. 이제 위기가 지나고 기회의 군산이 다가옵니다. 저 강임준 이를 발판으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군산의 경제 재도약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공통 질문 시간입니다. 후보자 모두에게 주어지는 공통 질문을 듣고 정해진 2분 동안 답변하시면 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산항의 활성화가 군산 경제 발전의 주춧돌입니다. 하지만 전북의 수출입 물동량 상당량이 군산항이 아닌 광양항, 부산항 등 다른 항만에서 소화되고 있습니다. 군산항의 토사 매몰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수심이 낮아져 대형 선박들이 입항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군산항의 대형 선박의 안정적인 입출항을 위한 수심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갈수록 떨어지는 물동량 부족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기호 4번 무소속 나기약 후보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지난 1899년에 개항한 군산항은 당시에는 부산과 인천에 이어 큰 규모의 하양육과 조반시설을 자랑했습니다. 특히 항구를 통해 외국과 해상교역을 할 수 있어 당시 군산에는 항구가판, 우풍화, 백화양조, 경성고무 등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둥지를 틀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군산시는 지난 1968년에 국민 총생산 대비 지역 총생산이 높아 전국 12대 도시로 올라오면서 1976년까지 그 순위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군산주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여파가 컸고 군산항에서 처리하던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물량마저 목포항으로 이탈한 것 등이 큰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북 내 유일한 국가관리 무역항이었지만 국가항만이라는 이유로 자치단체의 관할 밖이었고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던 것도 퇴조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 저는 전라북도의 강점인 농생명 산업과 익산에서 조성 중인 국광식품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신선식품을 포함한 식품류의 수출입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군산항 활성화의 대안 중 하나로 전라북도의 장점을 살린 식품류의 수출입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한 기발시설인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이 정말 중요합니다. 전북의 경우 농축산물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관련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또한 조성 중이며 현재 군산항 주요 상대국인 중국에서 품질과 식품 안전성을 기반으로 한국 식품에 대해 선호도가 높아지고 매우 높습니다. 식품산업의 경우 타 산업에 비해 비탄력적 수요를 확보하고 있어 유가 변동과 세계 경제 위기 등 외부 변수에 따른 피해가 적어 안정적인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전북의 강점을 살리고 안정적인 수출입 환경 조성을 위해 군산항의 식품 수출입 활성화를 위한 기본시설인 콜드체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현재 중국을 중심으로 한 전자상거래를 통한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전자상거래 특송장치장 조속히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강임준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2분입니다. 예, 과거 군산항의 주요 물동량은 자동차였습니다. GM 군산공장이 제일 활발할 때가 연 15만 대 생산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GM이 문을 닫으면서 자동차 물동량이 줄었습니다. 군산항도 따라서 침체를 걸었습니다. 지금 서서히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저는 민선 7기 군산을 전기차 중심 산업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상생형 일자리로 지정받고 본격적인 생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앞으로 3년 정도 지나면 연 24만 대의 자동차가 생산이 됩니다. GM보다도 더 많은 물동량이 됩니다. 그러면은 군산항의 자동차 물동량이 늘어나서 활성화를 기본적으로 이루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민선 7기에 추진했던 사업이 중고자동차 수출 복합단지입니다. 해상풍력 또 배후항만으로 우리 군산항을 지정받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자동차 수출 복합단지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중고자동차 수출이 연간 한 50만 대 가까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40만 대가 인천항을 통해서 지금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에 추진되고 있는 중고자동차 수출복합단지는 대한민국 최초 정부가 인증하는 그런 중고자동차 수출복합단지입니다. 여기에서 아마 상당량의 우리 중고자동차 물동량이 발생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 서남해안 그리고 우리 군산 앞바다의 해상풍력, 우리 군산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배후 항만으로 지정을 받아서 군산항을 통해서 우리 해상풍력의 산업 역시 물동량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우리 군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기존에 우리
군산의 자동차 대체 부품 사업입니다. 이 역시 연간 세계 시장에 70조가 됩니다. 이걸 지금 발전시켜 나가 있고 여기에 대한 물동량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기호 2번 국민의힘 이근열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2분입니다. 예, 우선 이 질문이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4년 전에 나왔던 똑같은 질문이죠. 왜 이제 아직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얘기인데요. 이 군산항 문제는 지금 두 후보님이 말씀하신 건 약간 현실과 약간은 거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사회직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군산항은 금강 상류부터 내려오는 그 토사 퇴적 때문에 수심이 얕아지는 그 현상을 원활하게 컨디션 유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큰 배가 못 들어오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수심이 깊어야 큰 배가 들어와서 많은 양의 물건을 싣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말씀하신 그런 것도 좋지만 그런 물건들은 있긴 있습니다. 물동량이. 하지만 수심이 제일 문제긴 한데 그럼 이 수심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냐. 이게 제가 7년 전에 지금 그 김관영 그 도지사 후보 처음 만난 이유입니다. 이 관련된 사업 제안을 하고 군산의 이런 부분을 해결하면 군산 항만의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 퇴적되는 토사를 처리하는 방법은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거기서 준설을 해서 준설관을 통해서 새만금 쪽으로 그 흙을 보내는 거. 이렇게 하면 꾸준히 보낼 수가 있겠죠. 이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토취장을 확보해서 거기에다가 토사를 계속 야적할 수 있게 해서 원활하게 하는 방법. 또 3번째 방법은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계속 오랫동안 확인을 했었던 건데요. 물에 젖은 토사기 때문에 재활용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물을 짜내는 기술이 있어요. 큰 기계인데 그래서 그 물을 짜내면 그 토사가 일반 토사처럼 활용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원활하게 토사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3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 일단은 수심의 확보를 정확히 해야 그 다음에 물동량 같은 걸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물동량도 그 목포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저희 당 선배님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가져갔던 건데 제가 시장이 되면 그거 다시 찾아오기로 했습니다. 네, 시간 마무리됐습니다. 이번에는 공약 검증 토론 시간입니다. 후보자의 공약을 집중 점검하는 시간인데요. 후보자가 2분 동안 공약을 발표한 뒤 상대 후보의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상대 후보 2명이 순서에 따라 각각 30초씩 질문할 수 있고 공약을 발표한 후보는 각각의 질문에 1분씩 답변할 수 있습니다. 공약을 발표하는 후보는 매니페스토 원칙에 의거해서 일정과 예산 방침, 실천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고요. 상대 후보의 공약을 듣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거나 질문을 통해 상대 후보는 공약을 듣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거나 질문을 통해 검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약 검증 순서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강임준 후보, 기호 2번 국민의힘 이근열 후보, 기호 4번 무소속 나기약 후보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강임준 후보의 공약 발표부터 듣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예, 지금 군산은 경제 재도약을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이 중대한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 강임준 지난 4년간 군산의 낡은 산업 구조를 이제 미래 산업으로 바꿔야겠다 해서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 구조로 바꿔냈습니다. 전기차와 이 재생에너지 산업 구조의 변경은 이 국책 사업으로서 약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약 15조의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이렇게 해서 군산의 경제 재도약과 대변환을 꾀해야 됩니다. 이제 따라가는 군산이 아니라 선도하는 군산이 돼야만이 먼 미래까지 군산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산 시민들의 염원인 현대중공업도 내년부터 재가동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연간 10만 톤 이상의 부록 생산을 시작으로 한 3년 정도 지나면은 신조배가 건조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새만금 산단에 조성되고 있는 알리백 시범산업단지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시범산업단지인데요. 여기에는 기술력 있고 경쟁력 있는 그런 기업들, SK를 중심으로 한 지금 현재 두산도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런 기업들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일자리가 그래서 기존하고 달리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일자리 창출과 함께 그러면은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키우기 좋은, 아이들 교육하기 좋은 우리 군산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에서 자라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군산을 떠나지 않고 군산에서 좋은 일자리를 잡고 군산에서 희망을 키워나가는 그런 군산이 될 것입니다. 무너진 산업을 일으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 강임준 짧은 기간 안에 이걸 만들어냈습니다. 군산 경제제도약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네, 강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국민의힘 이근열 후보가 30초 동안 질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공약 검증인데 강 후보님 말씀하신 게 전기차, 재생에너지, 현대중공업 이런 부분, 아리백산업단지 얘기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건 현재 진행 중이긴 내용이기 때문에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지금 교육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교육 부분 제가 보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초등학생 2만 원, 고등학생 버스 부상, 중고생 30만 원, 그다음에 공부의 명수입니다. 이거 부모한테 돈 다 주고 이렇게 하면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공약을 관통하고 있는 후보님의 시정 철학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강임준 후보의 발언 1분 듣겠습니다. 예, 사실 교육 문제는 사실 우리 고등학교까지가 지금 무상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상교육이 교육비에 있어서의 교통비나 여러 가지 부대 비용도 사실은 무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교육 문제만큼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이상 교육받을 권리는 저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요. 우선 하기 쉬운 우선 고등학교까지 고등학생들 시내버스 무상요금 하고요. 그다음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자기개발 연수비 지원을 하고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들 밖에 나가서 놀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 어린 아이들은 노는 것이 공부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이런 문화페이 2만 원 지급해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좀 놀고 영화도 가고 하는 이런 군산 만들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무소속 나기약 후보의 질문 30초 듣겠습니다. 예, 공부의 명수를 배달의 명수와 연계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연결한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공부의 명수가 됐을 때 우리 군산에 있는 사교육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요거에 대한 대답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임준 후보 답변 1분 듣겠습니다. 예. 뭐 배달의 명수하고는 뭐 다르고요. 이 공부의 명수는 뭐냐면 우리가 집에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다 보면은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어디다 사실은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이런 물어볼 것이 없는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군산에 있는 여러 가지 선생님이나 그다음 또 교육의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인적 자원을 확보를 해서 바로 물어보면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사교육하고는 이건 전혀 관계가 없고요. 지금 우리 군산에서는 이 교육발전진흥재단을 통해서 우리 특히 소득이 좀 없으신 분들, 그런 아이들이 학원을 가고 싶어, 자기가 모자라는 공부도 하고 싶을 때 학원도 가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군산시에서 학원과 협력을 해서 학원비를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학생들이 자기가 부족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교육,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기까지 이것까지 활발히 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근열 후보의 공약 발표 2분 듣겠습니다. 예, 나오신 후보님들 다 이렇게 군산 경제를 살리러 나오셨는데 자칫하면 이거 교육감 후보 선거 아닌가 싶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 공약은 항상 제가 지금 3가지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공약들은 서로 이렇게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야 그래도 군산 경제가 기지개를 좀 펴고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 손실보상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거는 저는 다른 후보님들 말씀 안 하셔도 좀 답답하긴 한데 이 코로나 정책 관련돼서 손실을 보신 분들은 그 과태료 300만 원이라는 그런 예도 있듯이 그런 것 때문에 강제 규정입니다. 강제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시행을 했을 때는 그거에 따른 손실은 100% 무조건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건 당연한 거라고 봐요. 돈이 있든 없든 없으면 만들어내든 채권을 발행을 하든. 첫 번째가 그렇고요. 두 번째가 도시 재개발 사업인데요. 군산의 지도를 놓고 보면 이 허리 부분이 흥남 사막 문화동이라는 데인데 여기가 제대로 개발이 되지 않고 계속 택지 개발로 수송지구, 미장지구 이렇게 번져나갔어요. 그건 왜 그러냐? 군산 같은 경우에는 택지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갑작스럽게 인구가 팽창하거나 뭐 주택난이 시급하거나 이럴 때 하는 게 택지 개발인데 군산은 그런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이유들은 있겠죠. 그 이유까지 제가 설명드리긴 좀 시간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군산의 허리 부분을 재개발하지 않고 더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긴 무조건 언젠간 손을 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하고 세 번째, 7개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건데요. 이거는 제가 각 지역들을 확인을 해봤을 때 이 정도의 상권들은 묶음 상권으로 해서 최소한 그 정도에서는 장사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주변 상권까지 활성화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 군산 전체의 어떤 동반 상승을 유도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무소속 나기학 후보가 이근열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개별 질문을 하는 시간입니다. 시간 30초입니다. 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4천만 원 한도로 지급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시겠습니까? 예, 군산시 유동자산이 3,900억, 그 다음에 그 공유재산이 6만 평 정도, 제가 확인한 것만 이렇게 되고요. 그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것도 한 6만 평 정도 제가 계산을 쭉 다 해보니까 6만 평 정도 되는데, 그거 돈으로 따지고 그렇게 하면 한 4,500억, 또 어떤 그 부동산 관련 말씀하시는 분은 6, 700억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돈이 아무 쓸데없이 그냥 있습니다. 일부 대부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런 돈들은 현금화를 해서 이렇게 필요한 데다가 돈을 써야죠. 충분히 있고, 또 군산시 내부 결산 자료나 이런 걸 제가 몇 개년도 확인을 해보고 분석을 해봤는데 지출 구조 조정을 하면 상당한 금액을 줄일 수가 있고 허리띠를 졸라매야죠. 군산 시민들도 이런 상황인데 군산시도 허리띠를 졸라매서 그런 돈을 만들어서 힘든 분들한테 정당하게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분들한테 그런 돈으로 그분들한테 나눠드리고 당연히 보상을 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충분한 재원은 확보가 이미 돼 있는 걸로 판단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임준 후보가 이근열 후보 공약에 대해서 30초간 질문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 뭐 코로나 손실보상 업체당 4천만 원 이내 지급 공약 하신다고 하는 문제 저도 한번 여쭤볼게요. 좋은 공약인데요. 실질적으로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는 차치해 두고라도 뭐 좋은 공약이기 때문에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군산의 소상공 업체가 한 2만 개 가까이 됩니다. 지금 2만 개요? 예. 그러다 보면은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되거든요. 예. 근데 우리 공유재산을 판다, 뭐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네. 채권을 발행한다. 이것은 네, 시간 아직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금 네. 현실성이 떨어지는 방법 같아서 좀 구체적인 어떻게 하면 예, 거기까지 실질적으로 듣고요. 도움이 된다 이근열 한번. 후보 답변 1분 듣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님은 지금 시정을 운영하셨던 현역이신 분인데 2만 개가 아닙니다. 그게 제가 얘기하는 그 기준에 들어가는 분들은 11,000 몇백 개로 확인이 돼요. 제가 작년 기준에. 그게 공식적으로 확인해서 발표한 거는 2020년도에 17,000개에서 그중에서 직원 수가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을 제하고 나면 12,000개 전후가 됩니다. 이런 계산은 제가 당연히 해봤고요. 채권 발행 얘기는 아까 제가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채권 발행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 기준에는. 유동자산 매각이라든가 공유재산 매각이라든가 군산시 지출 구조 조정으로 하면은 제가 이 최대 4천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중에 뭐 1,000만 원 받으시는 분, 2천만 원 받으시는 분도 있겠죠. 최대 4천만 원까지 한도를 정해놓은 건. 한도 4천만 원을 정해놓은 이유는 제가 확보할 수 있는 그 돈들의 한계가 4천억 전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도를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이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또 돈을 모을 수가 있으면 또 할 겁니다, 저는. 예, 답변 시간 마무리됐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4번 무소속 나기학 후보의 공약 듣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예, 첫째 새만금 국제영화 촬영소를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방위산업체를 유치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금난도 개발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24시간 달빛 어린이병원을 설립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고군상군도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도입하겠습니다.
예, 새만금 지평선과 광활한 자연 환경을 이용한 대규모 영화 야외 촬영소로 개발해 이국적인 느낌과 시대를 초월하는 장면을 연출하기에 최적화된 최대 영화 야외 촬영지로 새만금을 한번 기축해 보겠습니다. 현재 새만금에서는 전주영상위원회와 군산, 김제, 부안의 지원을 받아 매년 4 내지 5편 정도의 영화 드라마 촬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광산업과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야외 세트장도 조성을 하고 또 실내 세트장도 조성을 해서 이것을 관광과 연계해서 관광객들이 군산 새만금 국제영화 촬영소에 와서 체험도 하고 또 내가 내 프로필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런 영화는 이렇게 촬영된다는 것도 느껴보고 그러면서 군산에서 묵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남도를 한번 개발해 보겠습니다. 금남도에 여러 가지 산업들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경제 부양을 우선으로 할 수 있는 산업들을 좀 치중적으로 좀 금남도에 좀 유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남도에서 발생하는 그 수익을 가지고 현재 우리 군산시 구도심에 있는 우리 주민분들께 복지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금남도를 한번 개발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이근열 후보가 질문하는 시간인데요. 낙이학 후보 공약에 대해서 30초 동안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나 후보님 공약은 나 후보님이 이제 갑작스럽게 군산시장 출마를 하시게 된 거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거 보고. 근데 이제 공약이라는 건 전 공약을 다 전부 제가 만드는데요. 직접 확인도 제가 하고 뭐 정부 부처도 제가 직접 갑니다. 근데 이 공약 수립을 할 때 정말 많은 고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공약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런 공약을 할 때 어떤 점이 제일 고민이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낙이학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여러 가지로 좀 고민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지도 고민이 되고 요거에 대한 재원 마련도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공약을 내놓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 군산이 지금 굉장히 경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기를 부양을 하려면은 어떤 새로운 산업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조업이 들어오면은 그에 따른 부가적인 영향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를 발생한다든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4차 산업들은 그런 것은 발생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도 외부에서 이 관광객을 유치하기에는 아주 최적화됩니다. 이런 사업들이 타 곳에서 아주 크게 성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영화 같은 경우는 어느 한 편만 성공을 해도 그거와 관계되는 캐릭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부가적인 수익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만금에 우리 공군상무소 쪽에 이 촬영소를 유치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예, 이번에는 민주당 강임준 후보가 낙이학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30초 동안 질문하시면 됩니다. 예, 공약이라는 것은 좀 우리 이근열 후보 말씀하신 것처럼 좀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공약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낙이학 후보님께 특수목적 선진화단지를 공약을 하셨는데 지금 민선 7기 때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전라북도, 한전 등 9개 기관과 협약을 맺었고요. 혹시 제가 그동안 준비하지 못하고 부족했던 부분에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으시면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도 좀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특수목적성 선진화 단지라고 하면 우리가 이 방위산업체에서 쓰는 항공모함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선박을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에 아마 저희 군산에서는 이 행정부나 아니면 시에서나 매번 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중공업 주전소를 재활용하는 방법에서 일부는 수리주전소를 하자는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얘기는 수리주전소는 바로 이런 방위산업에 필요한 것들을 선진화단지 좀 로드맵 좀 말씀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수목적 선진화단지가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고용 창출과 생산 효과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도 긴급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 방위산업체와도 큰 협의가 필요하고요. 저희는 제가 그쪽과 협의를 해서 특수목적 선진화 단지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 공통질문 시간입니다. 역시 주어진 질문을 듣고 정해진 시간 내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군산시가 고용노동부에서 집계한 소멸 위험 지역에 진입해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군산시 전체 인구 26만 4천여 명 중에 20세에서 39세까지 여성 인구가 2만 6천여 명, 65세 이상 인구는 5만 3천여 명으로 소멸 위험 지수가 2020년 0.58보다 낮은 0.494로 소멸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군산시의 인구 순유입과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이근열 후보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예, 이 질문을 몇 번째 지금 이번 선거에서 봤는데요. 이제 가임 여성 대비 이제 60세 이상 여성 비율을 가지고 이제 그 반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소멸 위기, 소멸 위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그럼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여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젊은 여성이 왜 나가냐? 뭐 이것만 질문하신 건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젊은 여성과 젊은 남성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젊은 층들에 대한 그 자기 지역을 벗어나는 이런 이유에 대한 많은 분석들이 많습니다. 이거 꼭 소멸 위기 지역이라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조사가 많은데 거기에서 꼽는 게 3가지 정도 됩니다. 젊은 층들의 첫 번째 집, 두 번째 양질의 교육이나 인프라 이런 부분에 대한 집중도가 커요. 젊은 사람들은. 그러면 특히나 여기는 여성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성은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좀 전에 얘기했던 3가지 집이나 양질의 교육이나 인프라나 이런 부분에서는 집을 첫 번째로 꼽을 수가 있는데 그 집 부분은 제가 이 두 번째 제 공약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 말이 설명에 젊은 층이나 신혼부부한테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을 해야 그 사람들이 안정을 하고 집을 사고 거기 머무르는 거지 고급 아파트나 비싼 아파트를 아무리 많이 공급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 젊은 사람들은 돈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유출을 많이 한다는 전제가 맞다면 그들은 돈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안정을 주려면 싼 아파트, 싼 집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정책적으로.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도시 재개발을 통해서 좋은 싼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이번에는 기호 4번 무소속 나기약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예, 군산 그 인구 감소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존에 있는 출산율을 높여서 자체적으로 인구를 늘리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외부에서 인구를 유입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인구 유출을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책을 좀 더 확대를 하고 또 출산을 했을 때 육아를 해야 됩니다. 이 육아하는 시스템을 좀 더 개편을 좀 해야 되겠어 보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휴가 후에 다시 회사로 복귀를 하려고 하면은 복귀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측이나 독측이나 같이 출산 휴가를 하신 분이 다시 복귀하는데 편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위에서도 좀 지원을 좀 하는 방향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인구 유출 문제를 막는 방법은 요즘 젊은 친구들이 도심지를 굉장히 동경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위에 있는 그 기업과 우리 지방에 있는 지역에 있는 기업의 급여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한 30% 이상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급여 차이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지원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구를 유입하는 방법으로는 지금 현재 공단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산업들을 유치를 해서 거기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구들을 좀 더 유입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방법도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방안은 하나로 가는 게 아니고 전체 이런 3가지가 유기적으로 함께 융합을 하면서 인구 확대 효과를 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강임준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2분입니다. 예, 우리 군산이 이번에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이게 뭐 사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지금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군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중공업과 GM이 문을 닫으면서 아마 그 현상이 심화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인구 감소 대책은 사회 전 분야에 대한 사실 문제점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은 이게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군산 같은 지역에 시민들 여론을 조사를 해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하고 그다음 교육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사실은 지역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군산에 있는 중소기업들 사람 구하기 힘듭니다. 이게 무슨 이유냐면은 양질의 일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젊은 층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군산의 산업구조를 미래산업인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중심 산업구조로 개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일자리가 이런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걸로 보고요. 그다음 교육 문제입니다. 아이들 낳아서 아이들 키우기 쉬우면은 아이들 납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고령화 사회가 돼가면서 아이들 키우기가 힘듭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육 문제를 해결을 해야만이 우선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교육은 우리 국민의 저는 기본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육 문제만큼은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는데 걱정이 없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만이 아이를 낳고 또 일자리를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만이 이 아이들이 커서 외주로 안 나가고 우리 군산에서 자기의 희망을 키워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두 번째 공통 질문까지 마쳤고요. 이번에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각 후보자에게 10분씩 주어지는데요. 자유로운 주제로 상대 후보에게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할 때는 단답형 질문이 아닌 이상 답변 시간을 30초 이상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기호 4번 무소속 나기약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10분입니다. 강임준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 2공부에 제강 슬러그를 임시도로 도로 보조 기층제로 사용하였다고 했습니다. 제강 슬러그를 임시도로에 도로 보조 기층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저는 지금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데 사실은 예, 짧게 예 아니오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답변은 30초 이상 하게 돼 있으니까요. 새만금 그 태양광, 육상태양광을 건설하는 주체는 SPC와 그 인허가는 새만금 개발청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만금 개발청에서 1구역, 3구역, 저희 군산 이 시민발전주의가 포함된 2구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군산시로 지금 자꾸 얘기를 해요. 사실은 질문 자체가 좀 잘못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것은 분명히 절차를 거쳐가지고 새만금 개발청에서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 SPC에서 그 건설이사가 보조기층제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환경청이나 개발청으로부터 공식적인 뭐 사용 가능 답변을 들으시는 건 있으십니까? 네, 환경청에서 답변은 그 추후에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해서 들었고요. 환경부에 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환경부에서 왔기 때문에 그 민원을 넣은 사람이 취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군산건설이 시공업체로 낙찰된 2-109 580억 공사로서 지방계약법령상 일괄 입찰로 해야 되는데 왜 물품 제조 구매 계약 방식으로 했습니까? 이게 문제는 없습니까? 단답형으로 있다 없다만 대답해 주십시오. 건설회사를 하셨으니까 더 잘하시네요. 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있다 없다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어떤 거로 물품 제조 구매 계약 방식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나요? 저는 이제 계약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물품 제조 구매가 70% 이상이면은 그렇게 나갑니다. 다른 새만금청에서 발주한 109, 309도 그렇게 했고요. 우리는 거기를 따라서 했습니다. 예. 그러면 차후에 물품 제조 구매 계약
방식이 불법이었다고 밝혀지면 어떻게 책임을 좀 지시겠습니까? 당연히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져야 되고요. 예. 자, 성전건설이 낙찰된 2-209 입찰 진행에서 입찰 규정을 위반하며 재공고를 하여 진행하였는데 이는 입찰 규정 위반이 아닌가요? 예, 아닙니다. 그건 행안부에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질문드린 사항은 지역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사안들이고 이에 강윤정 후보는 본인 이름으로 허위 사실이라고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하였는데 그렇다면 이와 같은 기사와 문제는 전부 허위 사실이고 잘못된 문제 제기입니까? 아니, 그리고 물품 제조 구매는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계약법상에 돼 있기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언론중재위로부터 사실과 다른 기사에게 정정보도를 하라는 답변이 있었습니까? 언론중재위는 우리가 요구를 하면은 거기는 판결을 하는 데가 아니고요. 그 언론사에 물어봅니다. 이걸 정정보도를 할 수 있느냐. 그걸 언론사에서 않는다고 그러면 안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서울에 위치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지난 15일 일요일 저녁 8시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는데 이거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고발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강윤준 후보와 관련해 공사비리, 채용비리, 뇌물수, 폭력사주 등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고발상을? 모르겠습니다. 예. 예. 군산의 시민단체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시민단체가 고발을 한 이유를 강훈 이거 모르시니까 뭐 어떻게 대답을 못 하시겠네요. 어떻게 보는지도. 예. 예.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군산 고용후기 추경으로 약 1,000억이 내려왔습니다. 이 중 문화예술 분야로 1차 40억, 2차 50억, 3차, 4차 15억, 총 105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 중 23억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강 의원님 이 사업을 알고 있습니까? 정확한 내용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강 의원님이 이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사인을 한 저희가 있습니다. 김종식 도의원에게 혹시 돈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예. 자, 김종식 의원은 돈 받은 사실에 대해서 거짓말 탐지기를 하자고 하는데 이에 응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거 해야죠. 예. 자, 신영대 국회의원 전 보좌관 정목 씨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정목 씨. 예. 자, 2018년도 강윤준 후보 선거 캠프에서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이분이? 저를 도와줬죠. 어떻게 도와주셨나요? 어느 정도 가깝게 도와주신 거예요? 아니, 여러 사람이니까요. 도와준 사람들이.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시청 여직원과 식사 후 노래주점에 간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로 보면 노래주점에 갔다고 신문에 아니, 나왔습니다. 제가 좀 이따 답변 드릴게요. 예. 강 의원님께서는 관리도를 예술섬으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사전에 내부 정보 유출한 적이 있습니까? 내부 정보라는 것은 그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거. 내부 정보가. 네, 내부 정보 유출 안 하셨죠. 예. 근데 이 관리도 섬에서 투기 현상이 생겼습니다. 자, 다음 질문 또 드릴게요. 자, 군산 LED 가로등 교체 사업 관련해서 리베이트 비리로 구속된 최규성 국회의원님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전라북도에 정치하시는 분은 도당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잘 압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군산 시민 발전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펀드 및 태양광 관련 사업 전문가입니까? 지금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무슨 문제점이 펀드 문제도 발생하죠? 지금 발생을 됐고, 슬러지 문제도 발생이 됐고, 그래서 경영자의 책임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져야죠.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자, 우리 강윤준 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 박무 씨를 군산시 관련 재단 사무국장에 채용시키자 낙하산 인사 논란으로 지역사회가 술렁을 했습니다. 이런 사실 있습니까? 낙하산 인사 아닙니다. 네. 자, 민주당, 군산에서는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군산시장 강윤준 후보는 평생 측근인 강모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게 민주당 공천, 시장 공천 당선자로서
공정하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제가 할까요? 예, 예. 짧게 해주십시오. 예, 우리 이분 나기학 남았으니까요. 후보님 전에 도의원 나오실 때 그때 시장 나오셨던 분이 나기학 후보님 어떻게 지원하셨습니까? 아, 저는 지원 안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지원 하나도 안 받고 저희는 그냥 그때 우리 후보들끼리 예, 페어플레이를 했습니다. 아 그렇게 했어요? 예, 아니 예, 예. 전에 도의원 오실 때 그 시장 나오셨던 분이 저는 그렇게 문자도 보내고 주변 분들한테 우리 나기학 후보 지지하는 걸로 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아니, 혹시 그런 일 그런 없습니까? 적 없습니다. 예, 이게 그런 적 전형적인 내로남불 같아요. 본인들이 그렇게 하면은 괜찮고 다른 사람이 오면은 한다. 저는 자, 이 문제는 이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후보님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시장 후보로 당선이 됐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군산 시민들은 당연히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으면 군산 시장이 100% 된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를 제가 삼은 겁니다. 저는 당내 경선은 자, 예. 대통령 후보고 누구 어느 경선이든지 간에 지지하는 사람, 지지하지 않다 또 타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 이렇게 다 구분이 됩니다. 그 제가 법에 위반이 됩니까? 오히려 그런 마타도어나 음해해서 가짜 계정 만들어서 퍼날르고 하는 것이 올바른 선거인가? 법 위반 않고 지지하고 하는 것이 위반인가? 이것은 시민 여러분들이 판단할 겁니다. 예, 제가 여쭤보는 것은 군산에서 여론이 군산 시민들 정서가 민주당 공천자로 되면은 군산 시장이 100%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군산 시장이 됐다고 하는 사람이 이런 걸 하는 것은 아니, 도덕적인 문제가 그러면 있지 아까 우리 않느냐 나기학 이걸 여쭤보는 후보님 겁니다. 전에 뭐 도의원 경선 때 그때 시장 나오시는 분이 뭐 도움을 안 받았다고 그러시는데 도움 받은 사실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예, 저는 제가 뭐 그분한테 도움을 달라고도 얘기도 안 했고요. 저는 그분한테 의뢰도 안 했습니다. 아니 전번에 전번 도의원 예, 자, 시간이 4년 없습니다. 전에 예, 제가 예, 여쭤보는 예. 겁니다. 자, 4년 전. 예, 강구님. 예, 4년 전에 제가 우리 나기학 후보님을 예, 강구님 제 시간이니까요. 예, 저도 제가, 답변 예. 했습니다. 제가 강구님께 이렇게 이런 좀 질문을 좀 드렸는데 하여튼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근데 답변을 하나도 그냥 못 답변을 하게 좀 했는데요? 안 하고 그냥 넘어가실 줄도 알았어요. 그런데 뭐 성의껏 답변을 해주셔서 아니, 너무 감사하고요. 물어보신 거 제가 답변할게요. 저는 제가 시장이 되면 나중에 이런 토론회에서 이런 아주 험악한 질문을 받지 않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런 후보가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남았는데 네, 주시겠습니까? 예,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임준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고요. 시간은 10분입니다. 네, 사실 이 선거가 이런 뭐 음해성 유언비어나 이런 어떻게 보면은 선거를 좀 축제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답변 시간 안 주기 때문에 짤막하게 물어볼게요. 무슨 여직원을 데리고 노래주점을 갔다고 그러는데요. 그때 예산이 끝나고 초선 의원들 식사를 했습니다. 초선 의원들. 그런데 그 초선 의원들이 기획예산과 직원들이 있는데 그때 그 기획계장님이신데요. 그분이 왜 안 오시냐고 의원님들이 그분을 불렀어요. 너무나 이 일을 잘하신다고. 식사라도 왜 빼놓고 왔냐고. 다른 직원들은 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고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냥 답변할 시간도 없이 뭐 있네. 이것은 이게 올바른 경선이라고 저는, 선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답변을 좀 드릴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사람의 역사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저 군사정권 시절에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싸웠고요. 그리고 제도정치권 들어와서는 어떻게 하면 그런 가치를 실현할까에 대해서 제가 100점은 못 맞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그 정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올바르게 선택하실 걸로 믿고요. 제가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것이 우리 군산에 제일 시급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현대중공업과 GM 사태로 말미암아 약 한 1만 5천 명의 협력업체까지 대량 실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단순히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까지 지속 가능한 그런 기업으로 유치를 해야만이 군산의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군산이 아니라 이제 선도하는 군산이 돼야만이 성공을 하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다른 데서 잘 되니까 우리 군산에서 산다? 이것은 성공을 못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의 이 미래를 위해서 선도하는 군산을 만들겠다는 계획하에 전기차와 우리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편했는데 엊그저께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인가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세계 경제는 전기차, 반도체, 그다음 배터리가 세계 경제를 어떻게 보면 이끌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들었을 때 우리 군산이 대한민국 최초로 상생형 일자리 전기차 중심 도시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또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배터리 연관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군산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군산이 이제는 따라가는 군산이 아니라 선도하는 우리 군산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군산이 앞으로 이걸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면서 열매를 맺게 되면은 우리 군산이 우리 전라북도를 이끌어가는 군산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군산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이근열 후보께 한마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소속인데요. 우리 윤석열 우리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우리 군산과 새만금 관련 여러 가지 국정 과제가 있는데요.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군산에서 이걸 이뤄나가는데 어떻게 우리 군산시와 그다음 우리 정치권과 협력을 해서 이뤄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 전북에 갖는 관심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보수정당 어느 대통령보다도 이번에 이제 인수위에서 다 설명드리긴 시간 짧고요. 인수위에서 했던 것 이외에 한 8조 가까운 돈을 더 추가로 저희 전북도당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 의견 제출을 했어요. 그런 것들을 대부분 다 받아들여줘가지고 추가로 더 예산 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만 봐도 일단 먼저 관심이 있어요. 저희가 막 달라고 하기 전에 그런 부분이 달라진 큰 차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조배수 후보가 말하는 것처럼 이 전라북도 지역에 누구 하나라도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얘기할 당내 그 지자체장이라든가 뭐 의원들이 없는 거죠. 그게 오히려 좀 더 지금 걱정스럽긴 합니다. 전북 입장에서는. 그다음 저희 가장 민선 8기를 준비하면서 시장 후보로 준비를 하면서 역점으로 공약을 세웠던 것이 우리 교육 문제입니다.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군산에서 이사를 가시는 분들의 질문을 드리면은 일자리와 교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이제 과감히 투자를 해야 됩니다. 교육이 반드시 교육청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사회 모든 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 문제에 중점 공약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은 본인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우리 나라가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것이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려고 합니다. 시내버스 고등학생들 무료로 하겠고요. 또 공부를 도와주는 우리 학습앱인 공부의 명수. 공부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은 공부의 명수에 질의를 하면은 실시간으로 답해주는 무료 앱입니다. 그 다음 우리 1만 5천 명의 이 초등학생들 가게 영화관 가서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 놀 수 있도록 문화페이 2만 원 지급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친구와 노는 것이 공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 중고생 1천 명에게 자신의 재능과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기개발 연수비 30만 원씩을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특히 영유아들을 위해서 예술의 전당 2만 평 공원을 지금 조성을 네.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숲놀이터를 조성을 하고 음파공원, 호수공원에는 상상도서관을 건립을 하겠습니다. 마이스터고인 군산기계공고에는 전기차와 그다음 재생에너지 관련 과를 신설해서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이 위주로 안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군산상고 인문계 전환도 검토하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 교육발전진흥재단이 지금 여러 가지 교육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재정비하고 여기 예산에다가 우리 육상 태양강이나 수상 후보 태양강 모두에게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나기학 후보께 그럼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나기학 후보님 공보물을 봤는데요. 군산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교육 분야나 청년 분야 공약이 필요한데요. 이 공보물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후보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교육 분야나 우리 청년 분야 공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교육 분야 부분은요, 지금 우리 이제 초등부터 해가지고 이제 고까지 우리가 이제 좀 책임감을 가지고 육성 성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현재 이 학생들이 움직이는 시간표대로 짜서 하는 것보다는 좀 자율적인 방법으로 학교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도 좀 도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청년복지 분야 말씀하셨습니까? 예, 청년정책. 예, 청년정책 관련해서는 지금 청년들이 계속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외부로. 그래서 우리 군산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요. 일단 청년들이 유출하지 않게끔 외부로 안 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군산에 청년복지주택을 좀 과감하게 공급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해서 자유롭게 자기가 혼자 부모 밑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고 청년들이 혼자 독립을 해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많이 만들어주면서 거기서 창의력을 길러서 우리 청년들이 군산에서 안 벗어나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청년 특히 신혼주택 문제는 지금 민선 7기 때 LH공사가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조그마한 그런 서민주택이 아니라 청년들이 살기에 충분한 그런 주택을 지금 건설하기 위해서 LH와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호 2번 국민의힘 이근열 후보의 주도권 시간이고요. 시간은 역시 10분입니다. 예. 잠깐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주도권 토론이고 저희가 이 자리에 모인 거는 군산 경제를 어떻게 하면 살릴지 그 방법에 대한 논의들을 구체적으로 열띠게 해보자고 모였습니다.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분이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고 어떤 그 발전적인 부분도 있는데 이혼한 후에 또 싸우시니까 그런 부분도 보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별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말씀 먼저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건 질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강 후보님한테 강 후보님 그 교육감이 이 지역 예산에 몇 프로를 쓰는지는 아시나요? 어디? 교육감이 교육감이 관할하는 지역의 예산의 몇 프로를 교육감이 쓸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교육감이 쓸 수 있는 부분이? 네, 교육감이 예산에 얼마 정도를 사용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20%입니다. 제가 이제 아까 드린 말씀이 그것 때문에 드린 건데, 이거 중요한 건 아닙니다. 교육감이 그 전라북도 교육감이면 전라북도 전체 예산의 20%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선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군산시에서 쓰는 예산보다 그 부분이 더 예산이 많으니까 교육 부분은 그렇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또 이제 이거 참고로 드리는 말씀인데, 강 후보님 그 재강 슬로건은 제가 좀 잘 아는 부분인데, 그때 그 경선하실 때 얘기하셨던 그 재강 슬로건은 그 재강 슬로건가 아닙니다. 재강 슬로건은 고로 발생하고 전기로 발생이 있는데, 말씀하셨던 건 고로 발생이고 문제가 된 건 전기로 발생이에요. 나중에 참고하시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나 후보님도 사실 제가 저희가 이제 그런 열띤 토론을 했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저는 시작을 하겠습니다. 선거는 후보가 강 후보님 같이 재선 도전하시는 분이 있으면 일 잘했냐 못했냐
잘했으면 시키면 또 시키면 되고 못했으면 뭘 얼마나 못했냐 예, 그걸 따지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3명이 섞여 있으면 누가 제일 일 잘할 것인지 그 사람 이제 시키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재선 후보님이시니까 저는 이제 의혹 같은 거 질문 안 할 테니 답변만 바로바로 해주시면 진행을 빠르게 하겠습니다. 강 후보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몇 가지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전기차, 태양광, 현대중공업, 뭐 상품권 이런 얘기입니다. 전기차는 작년에 매출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작년에는 그 에디슨 모터스 가 시작을, 전기차가 지금 공장이 된 지가 네. 작년에 에디슨 모터스가 중국에 올해 가동하고 있고요. 예. 지금 명신이 이제 올해 물량이 중국 바이튼사하고가 안 돼가지고 예.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인 예. 생산에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거 알고 있는데 지금 여쭤본 건데요. 그리고 일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이 명신이 그 매출 1조 원 가까운 회사는 아니고 명신의 모회사가 그럼요. 예, 예. 모회사가 1조 정도 되는 회사고요. 태양광 관련된 얘기 하셨는데 태양광 관련해서 군산에서 벌어지는 그 사업들이 지금 현재 수익은 얼마 정도나 나왔죠? 지금 현재 3달 동안 58억 나왔습니다. 3개월 58억이요. 예. 자, 현대중공업은 어차피 가동 예상이니까 그러면 예상되는 현재 일자리는 얼마 정도 추산을 하고 지금 계시죠? 올해 지금 저희들이 600명을 교육을 시킵니다. 600명 교육시켜서 내년 초에 이제 투입시키려고 그러시는 거죠? 예. 그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 폐지는 혹시 아십니까? 예, 근데 꼭 필요하다고 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품권. 상품권은 4월 달에는 얼마나 발행하셨죠? 4월 달에요? 예. 약 한 지금 300억 정도. 4월 달 300억. 예. 5월 달에는요? 5월 달에도 그 정도 지금 매년 월요일 평균으로 보면은 300에 400억 사이 지금 네.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약간 논외적인 얘기인데 제가 이제 사업 관련된 얘기는 여쭤봤으니까 이제 시민들 만나시고 이렇게 하실 때 시민들한테 이제 군산시가 좀 돈이 좀 없으니까 양해를 좀 구한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신다고 해요. 원래 그렇게 이게 답변을 그렇게 하시나요? 시민들한테? 아니요. 지폐를 발행해 달라고 하세요. 지폐를. 네. 예, 우리 군산사랑 상품권이 지폐가 있고요. 모바일이 있고요. 카드가 네. 있거든요. 네. 근데 지폐는 발행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전국으로 이게 우리 군산이 모범이 돼서 확대를 하다 보니까 전국 각 자치단체가 거의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할인율 10%를 네. 전에 우리 군산만 독보적으로 할 때는 다 지원을 해줬는데 할인율이 지금 4% 국가에서 예.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가 6%를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5천억을 1년에 발행을 하게 되면은 6%면 300억이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지폐를 발행하게 되면은 지폐 발행 비용과 관리 비용이 또 2%가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한 3%였는데 이걸 줄였습니다. 조폐공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러면은 약 8%를 저희들이 부담을 하게 되면은 5천억을 발행을 한다고 예정을 하면은 400억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돈을 아끼시는 차원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의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재선 후보님이시니까 일을 잘했냐 못했냐, 그 다음에 못했으면 얼마나 잘했냐 못했냐 이게 긴데, 잘했냐 못했냐를 이제 4가지 기준 항상 말씀하시는 거니까 전기차, 태양광, 현대중공업, 상품권. 그러면 상품권은 뭐 진행되고 있으니까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난 4년간 사업을 시정을 썩 잘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평가를 해주기에 제가 좋은 점수를 후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좋은 점수를 드리기에는 그렇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뭐 아직 안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미래에는 될지 몰라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큰 이유 중에 이제 2가지 중에 하나인데, 두 분한테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군산은 현재 경제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제 발전은 안 되잖아요. 이런 건 역으로 가는 걸 뭐 스태그플레이션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때의 특징이 뭐냐면 물가 상승되는 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이게 돈을 잘 벌거나 좋은 직장 다녀서 매년 임금이 상승한 부분이나 이런 분들은 물가 상승분을 어느 정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물가 상승분을 견딜 수 없는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역으로 가는 경기 상황에는 아주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좋은 사업이나 기후 환경에 대한 사업, 첨단 산업 참 좋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고 제가 그 미래 환경 산업에 대한 특허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직접 특허를 10년 전에 내가지고 그냥 관심이 많은 분야지만 그렇지만 현재 군산 시민들한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어요. 지금 당장 피부에 와닿는 쪽으로 정책들이나 사고방식이나 생각이나 시각을 좀 바꿔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 생각입니다. 제가 아까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약간 클로즈업을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이건 원래 할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하는 거라서. 예,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질문을 지금 여러 번 지금 제가 하고 받았고요. 요건 나기학 후보에게도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나기학 후보님한테 빨리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거는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군산시 결산서 비용 부분인데 그 강 후보님이 지난 2018년 6월 달에 취임을 하신 이후에 2019년도가 2018년도 대비 비용이 증가가 얼마가 됐고 공무원 인원수가 얼마가 증가가 됐고를 대비를 해서 제가 써온 겁니다. 네. 운영비가 한 일반적인 상승률 대비했을 때도 700억 정도가 늘어났고 인건비 그 공무원 수도 일반적인 상승률 전후 연도 대비했을 때도 한 100여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100명 정도 더 데리고 연간 700억 이상 돈을 썼는데 현재 이 상황이면은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군산시를 바라보는 그 부분을 꼭 신경 써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나기학 후보님한테도 짧지만 이걸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항상 지금 말씀하시는 게 부정부패와 싸우는 4번 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부정부패가 누구고 왜 싸우고 또 그 싸우는 것이 군산 시민한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1분 다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행정부가 부정부패가 있으면 그 피해는 제일 먼저 받는 것이 우리 시민들입니다. 우리 행정부에서 움직이는 예산들은 우리 시민,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에요. 근데 이것이 정당하게 안 쓰여지고 그 안에 부패가 끼어든다고 하면은 그 시민 세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느 한 개인의 입으로 들어간다든가 쌈짓주머니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겠죠. 지금 그런 부분을 제가 타파하고자 부정부패와 싸우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 시장에 가서 그 배추 파는 아주머님들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큰일 났다. 왜 우리 군산시가 이렇게 이 돈이 다른 데로 새나가고 있느냐. 이걸 좀 누가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저보고 시장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돈이 딴 데로 샌다는 건 어디로 샌다는 얘기죠? 네. 그것은,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예. 방송에서 하시라고 제가 시간을 드렸더니 못 오신다고 그러고. 예. 네, 알겠습니다. 시간 마무리됐습니다. 3명의 후보자 모두 주도권 토론을 마쳤고요. 이번에는 마지막 순서로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씩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강임준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군산 시민 여러분, 지난 4년간 군산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재가동, 전기차도 이제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갑니다. SK 등 첨단 기업도 군산에 오게 됐습니다. 전북대병원도 곧 착공에 들어갑니다. 지금 군산은 경제 재도약이라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경험 없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강임준, 일 잘하는 강임준,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산 경제 확실히 살리고 아이들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기호 2번 국민의힘 이근열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1분입니다. 예. 그 외람된 말씀이지만 옛날 같으면 시장은 어른이고 부모입니다. 자식이 배고프다고 울면 어떤 부모가 가만히 있겠나 싶습니다. 전 지금까지 제가 애처로운 인생이라고 생각한 적들이 많았는데요. 요즘은 여러분들이 가엾고 불쌍합니다. 코로나로 지친 일상이고 당장 내일이 걱정인 오늘인데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는 여러분들이 참 불쌍합니다. 마무리 발언이니까 코로나 손실은 보상해드리고 집 없는 분들 도와드리고 장사하기 팍팍한 분들 보조해드릴 테니 밉지만 때론 꼴보기 싫지만 지금은 권력과 돈을 가진 집권 여당 이근열을 선택하신다면
절대 후회 없으실 거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기호 4번 무소속 나기학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예, 군산 시민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22만 유권자들께서 투표로 심판해 주십시오. 이번 선거 과정에서 깊은 상처와 좌절을 겪은 사람들은 우리 둘의 이웃이며 친구이고 형제 자매이기도 합니다. 이 다음 피해자는 우리들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며 비판하는 시민들을 오히려 악의 세력으로 내몰고 있는 썩어빠진 악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잃어버린 4년을 다시 되돌려 내부 청년도 3년 연속 체화와 같은 불명예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시장을 바꿔야 군산이 다시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 4번 타자 나기학 해내겠습니다. 군산 깨끗하게 바꿔내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군산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느 후보가 군산시를 이끌 적임자인지 살펴보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그리고 전주 MBC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고 역시 전주 MBC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군산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45분부터는 80분간 진안군수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시청 바라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